서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DK, 통계 서버 설치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넥사크로 XAPI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송신, 수신 기능과 데이터를 간단하게 가공하는 기능을 제공해 데이터 처리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XAPI는 자바 기반의 서버 모듈로 제공되며 JDK 1.4 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XAPI는 고객 지원 센터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센터에 접속하고 메뉴에 프로덕트에 넥사크로 N에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서버 API 제니 탭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리스트 중에서 넥사크로엔 XAPI 자바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 독스와 LRB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스 폴더에서 자바 독 형태의 도움말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LRB 폴더는 XAPI 모듈 파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넥사크로 XAPI 자바 자르 파일은 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XAPI를 제공하며 커먼스 로깅 자르 파일은 XAPI 내부 로깅을 처리하고 제이슨 심플 자르 파일은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해당 모듈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LRV 또는 클래스 경로에 위치시키는데 우리는 톰캣의 LRV 폴더에 복사하겠습니다. XAPI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 라이센스를 다운받겠습니다. 고객 지원 센터의 메뉴에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제품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이메일로 2개의 라이선스 파일이 전송되는데 서버 라이선스를 다운로드합니다. 서버 라이선스 파일 넥사크로엔 서버 라이센스 XML을 톰캣의 LIB 폴더에 복사합니다. XAPI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간단한 JS 파일을 작성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웹 app 폴더 안에 My App 폴더를 생성하고 그 안에 서비스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안에 넥사크로 text.jsp 파일을 생성하고 XAPI 정보와 라이선스 정보를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톰캣 서버를 시작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 8090 넥사크로 test.jsp를 입력하여 서버 페이지 JSP를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하였으면 XAPI 정보와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 화면에서 서버 페이지를 호출하기 위한 서버의 경로를 지정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창에서 타입 디피니션에 서비스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을 엽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JSP 타입을 선택합니다. 프리픽스 아이디는 SVC URL을 지정하고 URL 경로에는 http localhost 8090 my앱의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폼에서 서버 페이지를 호출할 때 프리픽스 ID 항목에 설정된 SVC URL 값을 사용합니다. 넥사크로에서 내장된 웹서버 대신 톰캣 서버를 이용하여 폼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툴의 옵션을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패스 항목에 톰캣 서버 경로 C에 톰캣 9.0에 웹 app에 my app에 샘플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OK 버튼을 누르고 확인 창에 Yes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리로드합니다.
변경된 제너레이트 패스에 제너레이트를 실행시키면 파일들이 제너레이터 됩니다. 폼을 웹 브라우저로 실행할 때 세 번째 웹 서버를 선택하고 통캣 서버의 경로를 http localhost 8090 my앱의 샘플 프로젝트로 지정합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폼을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넥사크로에서는 화면에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랜지션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서버 측에서는 넥사크로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넥사크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JSP를 이용하여 서버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버 페이지는 JSP뿐만 아니라 ASP, PHP 등 다양한 서버 환경에 따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은 9개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6개는 필수 인자이고 3개는 선택 인자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트랜지션을 구분하는 아이디로 중복되지 않게 설정을 하며 두 번째 URL은 트랜지션을 요청하는 서비스 또는 파일의 URL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인데이터셋은 서버로 전송할 데이터셋을 지정하며 빈칸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웃데이터셋은 서버에서 보내주는 데이터셋을 지정하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서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수에는 서버 측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콜백 함수는 트랜지션의 처리 결과를 받을 콜백 함수를 문자열로 지정합니다. 일곱 번째 통신 방식은 트랜지션을 이용하여 서버 페이지를 호출할 때 통신 방식을 설정합니다.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추루가 적용되고 비동기 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 서버로 전송할 데이터 형식은 XML 형식, 바이너리 형식, SSV 형식, JSON 형식이 있고 기본값인 XML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여부를 결정하여 기본값은 압축하지 않는 false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송수신하는 데이터는 단위 데이터와 테이블 형식의 2차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송수신 또는 조작하기 위한 XAPI의 데이터 구조를 알아봅니다. 데이터는 크게 단위 데이터와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분합니다. 단위 데이터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베리어블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데이터셋은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셋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베리어블 리스트와 데이터셋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송수신의 기본 단위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서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